자, 이번에는 경동나비 앤 뉴심플 살균 온수매트 EQM320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제 월동 준비를 할 텐데요. 보일러의 명가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경동나비엔 정도면 사실 누구나 신뢰할 만한 브랜드인데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격일 것입니다. 11월 9일 기준 인터넷 판매가는 보통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저가의 경우 26만 원 혹은 25만 원대의 가격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최저가 적용되는 카드가 따로 있거나 앱을 새로 깔아야 한다거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최저가 적용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은 다릅니다. 어디서 결제하느냐, 어떤 카드냐, 일시불이냐 할부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22만 9천 원입니다. 최저가보다도 더 쌉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제품이냐? 아닙니다. 3년 무상 품질 보증과 365일 24시간 콜센터, 방문 AS가 지원되는 100% 정품입니다. 분리난방, 살균모드, 슬림 매트, 다중 안전장치 등 모든 게 지원되는 경동나비엔의 뉴 심플 살균 온수매트를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페미니즘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일독을 권했습니다. 커뮤니티 글이 바로 그 페미니즘과의 결별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이걸 공유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2030 남성 세대들이 4.7 보궐선거에서 전혀 그 감도 잡지 못했어요. 물론 격차가 상당했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알았지만 2030 남성 세대들의 집단적 민심 위반을 그때는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는데 60% 이상, 70% 이상 이렇게 오세훈을 잃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단체가 있거나 혹은 누군가 이번에 오세훈 밀어가지고 페미의 전당 민주당을 혼쭐내주자 이런 깃발을 들거나 단체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 없이 조용히 참고 있다가 터져 나온 거죠. 표심으로서 보여준 거죠. 근데 참 제가 너무 안습이었던 게 안습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이 털 때 검찰총장 되자마자 저거는 윤석열이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도덕성을 검증해 주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무결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첫 번째 안습이고 두 번째 안습이 뭐냐? 바로 이 건인데 4월 7일 투표 당일날 커뮤니티마다 글이 쏟아졌어요. 야!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줄 서서 투표하고 있다. 봤더니 다 60% 70%가 오세훈 찍으러 간 거예요. 정말 안습이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번에 좀 단단히 깨닫고 그들이 봉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2030, 40 세대. 지난 2020년 총선 때만 해도 완전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확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맹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들을 우습게, 가볍게 봤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치겠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없앤다고 여성표가 달아난다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은영 일단은 소장님. 근데 그거를 공론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공론화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고치든지. 근데 지금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조가 언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기조를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게 좀 실타래가 엉키듯이 엉켜가지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문 대통령께서 선한 의도로 하셨겠지만. 페미니즘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 발언부터 이건 꼬이기 시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여성계를 주도했던 계층이랄까 그 세대가 그거를 잘 활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 될 때 그 기득권 여성층 그 586에서의 기득권 여성계를 점하고 있는 여기를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작은 목소리였지만 거기를 비판을 했었어요. 네. 출구를 다 막고 자기들끼리 기득권화되어서 권력을 나누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의 이 문제가 그것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기를 바라고 어쨌든 요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기조나 이거를 지금 20대를 2대남 2대녀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배려, 할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균형점을 그때가 할당제라고 그랬죠. 예, 균형점의 문제고 또 한편으로 보면 깊이 들어가면 철학적인 문제에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의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기본권의 입장에서 존중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이제 대혁명을 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한국과 같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를 만드는 근본 이념이에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잖아요. 자유가 먼저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럼 평등은 무슨 평등이냐면은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는 평등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결과로서의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할당이라든가 또는 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뒤처졌기 때문에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집단들이 누군가라고 봤을 때 여성 엘리트들 맞아요. 또는 여성 상층부들 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여성 내에서의 불평등도 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거예요, 맞아요. 자, 국회의원 된 사람 한번 보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누가 국회의원 됐는지 거기에서 보면 불평등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남성들은 이중적인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는데 여성 국회의원을 한 번 했는데도 다음에 출마하면 또 여성 가산점이 있어. 그렇죠. 야, 이거 과연 공정한가? 이제 문제제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 출마하는 여성이면 당연히 할당하고 뭐 가산점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로서 기득권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 저는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진출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측면은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흔히 하는 중하위 쪽에서의 진출이 높아지는 만큼 위층에서 배려받았던 숫자들은 전폭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여성계에서 반발도 덜 받고 하는 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DJ가 말했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불평등한 곳을 좀 평등의 높여주는 기회를 주는 거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주지 않아도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가 할당제 폐지를 얘기하면서 공정의 문제로 접근을 했던 거고 여기에 이제 그동안 억눌렸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2030 남자들 특히 이대남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부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인가 그 게임 LOL인가 거기 이제 준우승을 했대요. 한국 팀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많이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가부에서 쿼터제 같은 거 해서. 그래서 고등학생 애들이 여가부 싫어해요. 그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30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이런 것들을 좀 균형적으로 다시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과거의 그 도덕적인 관념에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판을 특정 받는 학맥을 거예요. 그렇죠. 좀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그 기득권화 통로를 만들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참. 하여튼, 이제 새로운 어떤 깃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음 정부는 확실히 다른 정부다라는 것들을 국민에게 뭐 다음 각인시킬 정부에서 필요가 이거 안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성 장관수 숫자 배정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또 저 공천 때 비례대표 공천 때 뭐 여성단체 할당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중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단체들 안목도 뒤에서 있죠. 나누는 거. 있죠. 이제 다음엔 네가 나가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다음엔 없습니다. 여성 절대 장관 없어요. 배정, 뭐 지역 배정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 왜 그런 거래? 그리고 다 그냥 공개 오디션으로 2030 세대들이 와, 저 공정하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기준으로 해야지. 뭐 할당이다. 할당하면서 이제 그 야로가 있는 거예요. 야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자, 재난지원금 추진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통상 여당 후보면은 어떻게든 밀어주는 그럼요. 게 통상의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총리부터 안 된다. 부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알아서 협의하라. 야, 이건 뭐 도대체 이재명을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도 아니고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무선권과 관련한 얘기인데 후보가 이거를 얘기했을 때는 이게 좀 자기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럼 뭐 심심해서 했겠어요, 그런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에서 이 몇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한 6, 7가지 얘기했으면 그거를 좀 당에서 최대한 만들어줘야 돼요. 후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과 후보가 지금 다릅니까? 어차피 일심동체인데. 근데 정부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짱을
튀기고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 여론조사가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60%가 반대한다고 나왔는데 꼼꼼히 뜯어보면 조사 방식이 좀 잘못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국민들이 뭐 지금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이거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는 정말 그런 여론인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근데 지금 어쨌든 아직은 코로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이거 지금 저쪽 후보는 안 낼 것 같아요. 이거 냅니다. 이거 안철수 후보 이미 냈어요. 윤석열 후보도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왜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거고 주머니 돈 얘기하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 후보도 더 많게 준다고 했잖아요. 50조 준다고 했는데. 거기는 오히려 지금 거기는 포퓰리즘이에요. 아니, 뭐, 밑도 끝도 없는 50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느와르 영화나 건달 영화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우리 같은 편이야. 보스야. 보스인데 상대 조직을 만났어. 근데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오버해가지고 칼 들고 나서는 거야. 야, 너 상대 조직 뭐 그냥 나 원래 홍남기 그냥 안 두겠어.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 보스 옆에서 제 뒤통수를 툭 치면서 됐어, 임마 오버하지 마. 이렇게 떠가면서 하면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게임 이론에서 양면 게임이라고 하는 게 투레벨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내부의 강성파를 동원해가지고 나의 협상력을 높이는 거야. 나는 강성파 때문에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이걸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 그럼 홍땡땡이 강성파인가요?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 당에서 그런 역할을 알아서 해주는 눈치 빠른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남기 탄핵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의원 좀 눈치 빠른 의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부가 만약에 안 된다. 좋아요. 이 구도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걸 이재명이 돌파해서 관철해내는 모습, 또 정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뭔가 신구 정부의 대립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 짜여져야 되는 거고요. 잘 짜여져야지. 예를 들자면 이게 질서 지금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홍남기 상대할 급이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이건 이제 여당 기재위 간사 정도 되는 그렇죠. 의원이 예. 홍남기 우리 사퇴시키겠어. 이렇게 협박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께 전화 한 통 드리고 뭐 이런 역할들로 이렇게 각본이 짜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이 1월 지급으로 해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는데 설 전에 지급하면 좋죠. 네, 그래요. 설 전에 지급하면은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이런 걸로 논쟁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당 지지도별로 그대로 쫙 나눠져 버려요, 찬반도. 그래서 이게 정책 집행 능력이 할 수 있는 의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신속하게 처리해버리면 받고 나면은 여론조사 바뀝니다. 아니, 그땐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절대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선거 앞두고 1인당 50만 원씩 줘야 한다. 더 많이 주자고. 네, 더 많이 주자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왜 이것밖에 안 드리냐고 그렇죠. 하면서 지랄 발광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예, 그래요. 윤석열 50조 손실 보상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정말. 그분은 손실보상금하고 재난지원금 구별도 못 하더라고요. TV 토론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물으니까 네. 답을 못하고 얼그리고 말던데 아마 그 지금 손실보상금이 정부하고 의견이 있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적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15%가 16%밖에 못 받았잖아요. 자영업자들 중에 행정적 손해에 의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50조 주면요 그냥 몰빵 갑니다. 그렇죠. 그럼 딴 데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은 소상공인만 있냐 이렇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종인이 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권을 달라.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뭐 당내에서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박진영 교수님은 아니다. 이미 다 얘기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전권을 갖습니까? 정권을 갖습니다. 전권을 가져요? 네. 제가 그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저쪽 당 의원한테도 들었고요. 정보로서도 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나쁘게 표현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교묘한 사람입니다. 그냥 깔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권력력도 엄청나고 어떤 뭐 욕구가 크신 분이에요. 이분은 손해날 일은 절대 안 하고요. 그 개사과 때 지지율을 막 급락하니까 윤석열 뭐 가서 만났잖아요. 이미 그때 이걸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번인가 그 지원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병민, 이두화, 네. 김건식 네. 다
다 저기 흔히 하는 김종인계인데 보내준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정권을 달라라는 말은 이미 다 합의한 이후에 이걸 이제 다시 타이밍에 맞게 하는 거고요. 이미 그때 정권을 주기로 하고 개사가 인스타그램은 폐쇄하고 이렇게 정리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지금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윤석열 후보가 만났다는데 왜 또 거기에 가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죠? 그쪽하고는 최근에는 뵌 적이 없는데 네. 윤석열 후보하고 알 겁니다. 좀 아는 사이일 겁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이제 대구에 근무한 적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시간을 많이 끌고 있거든요. 한 지금 2주가 걸리고 있어요. 3차 명단 발표하는데 168명 자리 배치하는데 지금 2주가 걸리고 있어서 근데 이쪽 국민의힘 쪽은 이걸 좀 빨리 할 것 같아요. 질서 있게. 네, 질서 있게 빠르게 진행할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지지율의 판이 다시 한번 이제 재구조화가 될 건데 요거는 선대위를 누가 더 빨리 안정시키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좀 빨리 민주당이 이제 3차 하고 나면 또 이제 외부 인사 영입하느라고 또 시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전략이라는 걸 짜면서 상대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우리의 희망을 잡고 하는 그게 전략이 아니에요. 전략이라는 것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기조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 경우의 수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한 달간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이제 저쪽에 윤석열 말실수하면 폭망할 거야. 저쪽은 홍준표가 후보가 안 되면 2030이 다 떨어져 나갈 거야. 윤석열하고 김종인하고 자리 싸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거야. 이거 가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쪽에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단일화하면서 갈등 나서 진영이 헝클어질 거야. 이런 거 가정하는 거는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체적 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객관적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결국 후보 입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 제일 애타는 게 지금 후보거든요. 네. 윤석열이 아주 다시 입을 열어야 할 텐데. 입 빨리 여는 입을 순간- 열게 열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열게 네, 만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기자들 저기 꼬셔가지고 자꾸 질문을 현장에서 던지는 계속 질문을 거지. 던지게 하고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네. 아니, 너무 전략을 노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김건희도 또 나와서 또 아유, 좀 있으면 입을 이제 열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저기 김혜경 여사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네. 성과 내고 활동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아이고 부인들끼리도 한번 만나야죠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자, 오늘 오후에 SNS에 올라온 거를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왜 우리가 버스 탈 때 카드를 대는 데 있잖아요. 네. 그건 것 같은데 느낌에 티머니 교통카드 시스템. 네. 여기에 공지사항 팝업이 떴는데 서울시가 운수사에 보낸 메시지, 그 버스 회사에 보낸 메시지, 라디오 방송 괄호 열고 교통방송 절대 틀지 말 것. 심각하네요, 지금. 버스 운전 기사들한테 그걸 틀지 그거 말라고 TBS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이거는 심각한 네. 그건데 이거는 언론 탄압 아닙니까? 언론 탄압인데 이건 대가리 박아야 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게다가 이제 운수사에 보내는 공지사항이 이제 시민들이 이제 눈치를 챘는데 운수사에 보낸 것도 다 은밀한 메시지가 아니라 공개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저런데도 다 서울시 지원금이 지원금 들어가는데. 받죠. 그럼요. 예. 이거를 좌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시 의회가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네. 저희 뭔가 좀- 평화나무가 네. 이런 예산권 갖고 편성에 관여하려 한다 해가지고 오세훈을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주에 고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 때도 예산권 갖고 저 TBS 컨트롤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발했는데 그때는 이제 각하를 당했어요. 무슨 이유로 각하를 당했냐?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는데 단지 야부리를 털었다고 그걸 갖고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야 아니, 그러니까 저게 나는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이 거예요. 언론에 났어요? 지금 우리 탁 PD라고 네. 여행수다. 그 형님 이름이 뭐더라? 탁재영. 음. 탁재영 PD가 촬영을 한 걸 올렸어요, SNS에. 그걸 보셨구나. 네, 그리고 저도 공유를 했죠. 네. 야, 이건 진짜 엽기적인 사건인데
오세훈 기자는 진짜 아주 괴물이 됐어요, 그 사이에. 이런 자한테 내년 선거에서 진다는 건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세훈은 들고요. 이제 정치 일정이 서울시장 당선되고 다음 대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대선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그렇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은밀하게 하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참 이거 저 법적으로 사실 이게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자기에게 손해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이거는 같아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네. 하고요. 후이 저기 언론 노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노조야 뭐 하죠. 언론 노조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할 때는 그 난리를 쳐놓고는 언론사마다 저는 이 언론 보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플랜카드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곽상도, 박영수 관련 플랜카드 걸으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유튜브라든가 SNS 세계는 이 생태계가 달라요. 근데 이 보수 언론들의 레거시 언론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것이 거리의 플랜카드예요. 그렇죠. 플랜카드 진짜 아주 확 당비에 대다수를 플랜카드로 쓴다는 생각으로 플랜카드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SNS라든가 우리 대한 언론에 포섭되지 않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거 효과가 저희가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조사 같은 거 해보면 홍보 효과로 가장 큰 게 플랜카드예요. 플랜카드예요. 네. 1위가 그래요? 플랜카드. 예. 네. 좋네요, 플래카드. 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활용해야 있는데 돼요. 또 네. 각 지역마다 조직이 있으니까 네. 조직을 동원해서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앙에서 이제 그 시안하고 문구를 내려보내잖아요. 네.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잘 와닿지가 않는 문구가 나간다거나 손혜원 의원이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디자인이 좀 엉성하다거나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데 홍보위원장이 누가 새로 오면 이제 그거부터 소문을 보겠죠. 손혜원 저기 의원이 다시 좀 박영수, 곽상도 구속 수사하라. 그렇죠. 그거라도 한 50만 개 걸어요. 그렇죠. 지역위원회만 걸어도 꽤 엄청난 효과가 지역위원회 있죠. 그다음에 그 단체장을 못 걸고 지방의원들이 민주당이 제가 알기로 한 2,000명 넘어요. 2,000명 걸고 그러면은 여론이 확 환기되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검찰 쿠데타가 성공한 나라 브라질의 경우처럼 그런 일이 설마 벌어지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안위할 필요도 없고 비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보수가 결집한 수준에서 이 정도로 그냥 갈 거예요. 중도 확장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준석이 도와준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후보격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년층들, 그다음에 젊은 여성층들 윤석열 후보 정말 찍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그쪽으로 넓은 바다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서 좀 후보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생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여론도 행복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바뀌겠죠. 다음 예. 주면. 네. 뭐 두 주 가신다면서 다음 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